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로보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제가 처음으로 찍는 영상이죠. 종목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시장을 조금 이끌었었던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로봇이고 하나가 바이오였는데, 오늘 일단은 로봇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좀 큼지막하게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알테오젠 쪽에서 또 악재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장이 로봇과 바이오가 주도했던 시장이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연기금과 투신, 그 다음에 금투, 보험 이쪽 기관 쪽에서 이제 물량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디가 더 활발한 거죠?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로봇을 볼 때 한 6개 정도? 이렇게 좀 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스트,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제날 NM인가요? 그거랑 이제 클로버, 그 다음에 로보티즈, 워닝 홀딩스. 그래서 저는 한 6개 정도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만 꾸준하게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새로운 로봇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개의 로봇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한 6개 정도만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안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그 로봇팔에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팔만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그 작업 단위의 자동화하는 AI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AI 기반 솔루션, 통합 솔루션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적지 않은 것들 또는 물류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또는 AI 설치까지 이 턴킨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M&A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두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연결되어 있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는 SK온, 그쵸?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클로버 정도가 있고, 현대 오토에버 이런 쪽이 있기는 하지만,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인가요? 네, 그쪽이 로봇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SI 기업인 원엑시아를 인수를 해갖고요, 로봇 시스템 설계라든지 공급 노하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R&D라든지 아니면 M&A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로봇은 당장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로봇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물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중국에서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와, 정말로 많이 발전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고정된 로봇팔 안에서 이동형 또는 AI 기반의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제조용 로봇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벨트가 있고 로봇들 팔만 있는 거죠. 로봇 팔만. 여기에 이제 딱 고정이 돼서 이렇게 팔이 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갖다 붙이던지 이런 역할을 했던 것들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영역을 좀 넓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단순하게 이제 로봇 팔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투자기죠. 예, 투자기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다른 로봇 회사들에 비해서 좀 늦은 거는 맞아요. 좀 뒤에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제
뒤에 있다라고 해서 나는 그냥 미국 거 갖다 쓸 거야. 나는 뭐 중국 거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현재는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이고, 이 투자했던 것이 뭐 실적이 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로봇에 대한 중요성 이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일단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로봇들이. 물론 실적이 흑자로 진행이 되는 로봇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로봇은 좀 흑자보다는 좀 적자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고금리, 뭐 경기 불확실성, 뭐 북미 투자 위축,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로봇 시장에 대한 전반 수요가 조금 부진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맞아요. 미래는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제품 구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봇 8 단품 판매로는 이제 수익성도 낮고 단건 수주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두산 로보틱스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환기에 뭐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이 단순하게 협동 로봇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뭐 AI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통합 자동화 시장에서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거다. 두산이라는 그룹이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산이라는 그룹이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앞세우고 그리고 나서 뭐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것들이 뭐 나한테 이제 자회사 쪽에 로봇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되게 좋은 로봇 회사들 몇 개를 뭐 지분을 투자해 갖고 최대 주주로 들어온다든지 뭐 2대 주주로 자리에 앉으면서 거기에 이제 경영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연구 방향을 조금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아니면 뭐 지분을 계속 투자해 가지고 뭐 가져온다든지 합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뭐 당연하고 앞에 두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몇몇 회사들 뭐 M&A를 진행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아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많이 습득을 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뭐 삼성 쪽으로 완전히 뭐 합병이 됐다 그거는 아닌데 이런 형태로 해갖고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로봇 회사들 그쪽에 좀 지분을 투자해갖고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어떤 쪽을 연구를 해야 되는지 R&D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을 좀 픽하면서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로봇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두산 로보틱스도 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 이제 고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꾸준하게 여러분들 끌고 가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라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벨업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밀려갖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중간 언저리에 밀려서 내려가면은 고점이 낮아진 상태이고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변곡점이 형성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중간에 이렇게 밀려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픽했던 게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첫 영상이었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요 저 오늘도 더 열심히 매매를 했습니다. 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정말로 저렴한 1년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 이미 다 뽑았을 건데, 그쵸? 너무 아쉽죠? 고민 그만하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하이파이브 이번 주도 또 열심히 매매해갖고 좋은 결과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하이파이브는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하는 겁니다. 초반에 저희랑 같이 뭐 1년을 해야 돼, 6개월 해야 돼, 이런 것도 기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해보고 마음에 들면 연장하고 말면 뭐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이거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이파이브는 이제 매주 시작합니다. 매주 시작을 해요. 이번 주는 저희가 이걸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종목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새로운 분들과 함께, 물론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기수로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말고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언제든지 여기다가 밑에 이 가입 문의하기 있죠. 이거 문의해 주시면 돼요. 월요일 날 바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오셔갖고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